2023 K리그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가 조기 우승 확정지었고 수원 삼성과 강원은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승강제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강등은 2012년에 시작되었고 2013년 2부 리그가 창설되며 본격적인 승강제 시대가 열렸는데요. 승강제가 시행된 지 10년, 승강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강등팀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사실 승강제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업리그인 내셔널리그 우승팀에게 K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2006년 국민은행과 2007년 울산현대 미포조선이 연속으로 승격을 거부하고 내셔널리그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승격제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는데요. 실업리그인 내셔널리그 우승구단의 경우 내셔널리그에서는 강팀인데 K리그로 올라갈 경우 리그 하위권을 전전할 것이 뻔하고 내셔널리그의 운영비와 K리그의 운영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것도 팀들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은행의 경우 이제 은행법상 금융업과 무관한 프로팀을 후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전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대전 하나시티즌의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는 개념이라서 그 금융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셔널리그와 승강제가 실패한 이후 이제 프로연맹에서는 자체적으로 2부 리그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승강제 스타트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2009년 AFC죠.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2013 시즌까지 승강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이제 축소하겠다 발표하면서 일단은 이제 2부 리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AFC 회장이었던 빈 함만의 독단적인 발표였고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던 프로축구연맹은 무조건 승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2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될 첫 두 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등을 많이 당한 팀은 어디일까요? 답은 상무입니다. 상주 상무 시절 승강제 원년에 성적과 상관없이 자동 강등이 되었고 2014년, 2020년, 2022년까지 총 4번의 강등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징병제 특성상 1부 리그급이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되고 있어서 다음에 곧장 다시 승격하긴 하지만 시즌 중 전역하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를 못하면 강등당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되고 지금은 김천 상무가 됐죠. 이 김천 상무가 되는 해에도 신생팀으로 분류돼서 이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업구단 강등은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현재 축구협회 회장이시죠. 정몽규 회장이 경영하는 현대산업개발의 기업 산하구단으로 현대가 구단 중 하나인 부산 아이파크는 2015년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수원FC한테 패배해서 강등을 당했습니다. 부산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2부 리그에 있다가 2019년 조덕재 감독이 지봉을 잡고 승격을 이뤄냈는데요. 다음에 바로 강등당하면서 다시 2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 김천 상무와 부산 아이파크는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승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기업 구단 중 강등팀을 앞서 언급한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세 팀이 있는데 이 중 제주는 바로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1년 만에 우승을 하고 다시 승격을 달성해냈지만 전남 드래곤스는 2018년 강등된 이후 아직도 승격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구단들, 그러니까 광주FC 같은 팀이 젊고 전술적인 지도자를 기용을 하면서 승격뿐만 아니라 1부 리그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수원FC 같이 승격과 강등을 경험해본 팀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과 역량 있는 젊은 선수들에 투자하면서 1부 리그의 경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2부 리그에서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고 기업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2부 리그에서 승격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K리그2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승격한다고 해서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올라왔다가 바로 강등되는 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승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광주FC 같은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리그2의 대표적인 기업구단 서울 이랜드가 2014년 창단 후 아직도 1부 리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2 시즌을 앞두고 K리그의 강등 방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12위 자동 강등, 11위 플레이오프에서 12위 자동 강등, 11위, 10위 플레이오프로 강등권이 3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최대 3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데요. 1부 리그 12개 팀 중 무려 4분의 1이 강등 위험이 생기는 무서운 상황이죠. 프로축구연맹은 경쟁의 적극성을 위해서 승강제 수정을 했지만 구단들 입장에선 하이 파이널 6개 팀 중에 3개 팀이 강등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 그 양자택일에 놓이게 됩니다.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선수단을 두텁게 해서 강한 선수단으로 리그에서 경쟁을 키우거나 아니면 최대한 승점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여 리그에 잔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죠. 승격하는 입장에서도 다를 게 없습니다. 최대 3팀이 승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면 조금 더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다면 돈을 조금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에 대한 부담금은 바로 그 다음 시즌에 돌아오게 되죠. 기업 구단도 지출을 줄이고 시민구단은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경영에 타격이 생기게 되고 구단에 대한 존립도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광주처럼 돌풍을 일으키면서 리그 잔류뿐만 아니라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작은 규모의 팀들도 방향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결과가 나온다는 점도 보았지만 광주의 경우도 문제는 다음 시즌입니다. 3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25명의 선수가 리그를 소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한두 경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로테이션으로 경기 수가 적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기 수의 증가는 선수단의 가치가 상승하고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정효 감독이 함께하는 광주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정효 감독과 광주가 보여준 모습은 내년에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전통의 명가 수원 삼성은 여전히 강원FC에 승점 1점 차 뒤진 최하위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2경기를 남긴 지금 11월 13일 기준이죠. 이 두 팀은 강원이 이기면 수원도 이기고 강원이 지면 수원도 지는 환장할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은 시즌 중반 최용수 감독을 경질하고 바로 임정환 감독을 선임하면서 잔류를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고, 수원은 이병근 감독을 경질하고 이어 선임한 김병수 감독마저 경질하면서 남은 시즌을 염기훈 선수경 감독 대행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수원과 강원의 한 칸 위 수원FC조차 9위로 올라가기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세 팀이 강등권으로 마무리될 분위기입니다. 강원과 수원 삼성은 무조건 다이렉트 강등은 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강원은 수원FC, 수원 삼성은 FC서울과 17라운드를 무조건 이기고 마지막 38라운드 수원 빅버드에서 펼쳐질 맞대결에서 반드시 상대를 누르고 강등 플레이오프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기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플레이오프도 난관입니다. 부산 알파카가 1위라서 자동 승격이 될 상황이 유력하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2위거든요. 1부 11위와 만나게 됩니다. 10위는 그나마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승격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오는 팀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상대를 만날 확률이 높지만 11위로 만나게 될 김천 상무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잔류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김천 상무는 플레이오프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는 이기고 올라오고 강등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대를 꺾고 잔류한 상무에 대한 그 징크스는 또 더욱 무서울 전망입니다. 승강제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강등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하락세는 분명했지만 리그에서 이름값이 높던 구단의 강등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 K리그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과연 다이렉트 강등을 끝내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2부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